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전일 폭락했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또 간밤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다소 디커플링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요.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지금 이 시각 1.7% 이상 상승세를 보입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64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규모 매도에 나섰던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벌써 7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1.7% 상승한 87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5월 20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먼저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8.02로 3월과 비교해서 1.1% 올라서 4개월째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상승폭은 3월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 모습이지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그 폭이 3월에 비해서 축소된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3월에 배럴당 110.93달러에서 4월에는 102.9달러로 하락하면서 공산품 상승폭이 둔화된 겁니다. 또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변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도 활용되고요. 생산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또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상승의 압력은 더욱 커질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품목별로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먼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식료품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고요. 또 신선식품은 0.6% 하락했습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6.5% 상승했고 IT는 0.3% 하락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 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외식 수요가 증가하고 또 출하 마리수 감소로 해서 돼지고기가 28.2% 급등했고 금어기로 인해서 멸치, 물오징어 등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가 인상돼서 달걀도 6.8% 인상됐고요. 반면에 딸기와 쌀은 산지 출하량이 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등의 수입 가격이 올라서 식용 정제유가 11.8% 올랐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와 제트유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휴대용 전화기, TV용 LCD 등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숙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성수기 일수가 늘어나서 국제항공 여객이 10.3%로 큰 폭으로 인상됐고 또 호텔과 영화관 등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주 연속 하락했는데 다만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 지수는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정부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조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강남 4구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이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서울의 지수는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서 지금 매물이 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등의 매수세도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과 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91.1,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부권은 86.7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고요.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등이 있는 동부권은 92.4, 그리고 이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6.1로 지난주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97.5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와 같은 수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 강남 4구 지역만 반등한 상황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차 현상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제 강남 4구 지역으로 모이려는 매수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 적용하면서 그간 양도세와 보유세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수요자들은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신중한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괜찮은 강남 4구 지역으로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 수요도 좋고 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알짜 입지로 꼽히는 곳이 강남 4구 중에서도 서초와 강남이잖아요.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늘어서 강남 4구 아파트 매매 심리 지수가 상승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라고 하던데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이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렇게 우리은행이 마지막에 합류하면서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모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현재 최장 35년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4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상 상품은 우리 아파트론과 우리 부동산론, 그리고 집단 입주자금 대출입니다. 원리금을 해마다 나눠 갚은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대출 한도 증액 효과도 생길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도 증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출시 소식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황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일 미증시는 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또 한 번 하락세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였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불을 겨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이후에는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82%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겨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강주 또 화학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이후에는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72% 오른 878포인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기술주들도 오늘 모두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5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 전환 이후에는 매수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죠. 현재 1,20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현재 6,68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5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에 또 매도 전환에 나선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었죠. 실제로 이번 4월과 5월에 국내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철근 시장의 수요가 전년 대비 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2018년 미국에서 실시했던 수입산 철강의 25% 관세율이 완화될 것도 전망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철강은 현재 21%의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경남스틸도 7%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배철강도 현재 10%가 넘는 급등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사이에서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면세점 관련주, 또 백화점 관련주처럼 소비주들이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봉쇄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죠. 이제 오는 6월이면 봉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전일 미증시에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어나갔었죠. 미국 백화점 체인콜스도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오늘은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현재 3%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고요. 세중도 현재 0.74%, 노랑풍선도 현재 0.4%가 넘는 하락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정도의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일정이 삼성전자 공장 방문인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LNF와의 업무 협약 소식에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SO일 울산 공장 화재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장 초반 4%대 낙폭 보였는데요. 현재 이 시간 대부분 주가를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덱스터는 급등 보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넷플릭스 자회사와 국내 6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의 신고식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LS는 니코동 재련의 지분을 전량 매입한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온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이죠. 장 초반 공모가는 상회했지만 10%가 넘는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14% 상승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27,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신원종합개발이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주가 급등이 나타났었죠. 20년 만에 서울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과거 내곡동 도시개발 참여를 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5.68% 오른 8,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네, 로보로보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에 삼성 평택공장에서 보행 보조 로봇을 체험할 것으로 알려졌죠.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현재 3.51%의 강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좀 늘려가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국내 이제 대형 반도체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이제 방문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국내 반도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후 계속해서 지속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모처럼 만에 좀 강세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LG화학을 반도체주 다음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이제 양호한 실적과 함께 공격적인 양극재 증설 전망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마찬가지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은행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 연속 한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은행주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2분기 은행들의 평균 님 상승과 함께 순이자 이익 증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 위주로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종합주가지수도 1.8%까지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포착한 오늘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최근에 2거래일 동안에 한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급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순이익이 9,170억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시현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2분기에도 추가적인 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공격적인 지금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최근에 그 횡령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좀 악재 요인들은 주가에 최근에 2거래일 동안에 한 10% 넘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에 님이 추가적으로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좀 마진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 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게 은행주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금융지주 오늘 포착한 특징주로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전일 폭락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을 한 거였죠. 이번 주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전일 미증시만 봐도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역시 지금 1126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20년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 이 타겟의 실망스러운 소매 업체들의 실적과 그리고 역시 동반 하락을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건 스탠리 역시 이번에 하락이 예전 하락 시와도 비교할 때 아직 바닥이 멀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으면서 지금 BOA도 지금 추가 하락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연준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중인데 여기서 지금 3배로 오를 경우에는 이 미 국민의 소비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소비 지출이 더욱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금 우려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위축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소 지금 고려했을 때 아직도 이 불확실성이 지금 잔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다만 이 출렁임은 있었으나 최근 경기에 대한 이 자신감으로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경제 봉쇄 완화 기대감이나 그리고 지금 주요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지금 경기에 대한 지금 자신감을 표명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중 역시 지금 이미 발생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을 지금 현재 빠르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전에 빅스텝을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22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 6월부터는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실시는 하겠지만 일정 부분 특히 국채 재투자를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연방정부가 이 자금 조달을 여건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름폭을 더 늘려가는 양상입니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미 증시와 다르게 이렇게 디커플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등의 이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미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 초반 상승 출발이 이어지면서 지금 꾸준히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이 지금 매물을 개인이 전부 받아내주면서 지금 증시를 끌고 갔었는데 금일은 오히려 좀 개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인과 기관이 양 시장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 우리 시장이 이 미국과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향 7조 원대의 수주를 공시를 했고 그리고 NNF로 인해 가지고 현재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는 그 이슈도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의 지수 하락은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테슬라 향으로 지금 점쳐져 있는데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지금 분리막, 첨가제 등 다양한 소재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장비주들까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관심을 조금 두면서 시장을 이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기술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점을 국내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꼽으셨습니다. 이제 유통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가 월마트와 타깃 등 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주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내 유통주도 역시 좀 흔들렸습니다. 다만 국내 유통주는 미국에 비해서 하반기에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 유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금 우선 미국의 이 타겟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트 중에 하나인데 이 타겟의 경쟁 업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월마트나 그리고 코스트코라기보다는 지금 콜스나 TJ 맥스, 마샬 같은 이런
할인 전문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업체들과 조금 비교해 보면은 뭔가 지금 매장이 조금 더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백화점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금 갖추고 있고 계산대도 지금 그렇고 매장 분위기 또한 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지금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남녀노소 상류층이나 중산층 그리고 하류층이 가리지 않고 지금 인기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지금 타겟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TJ맥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두 업체의 희비가 조금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의 유통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리오프닝 기대를 덮은 이 불확실성이 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으로 지금 종목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좀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유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사업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쉽게 볼 수가 없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매크로를 갖고 간단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백화점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이 롯데쇼핑이나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가 지금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형마트나 그리고 편의점을 막연히 좋게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롯데쇼핑이나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반기 소비 심리나 그리고 글로벌 여행 재개를 감안하자면은 현재 좀 주가 모멘텀 역시 지금 큰 상승세는 다소 어려울 듯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지금 소비 심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여행 재개 등이 지금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주가 모멘텀 역시 지금 크게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주식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에 실적이 점차 좋아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기업 선정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원전 관련주,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 또 현대차 그룹과의 만남 등의 투자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투자의 관점에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최근 이슈들만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중국 상하이 공세 기대감이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한미 정상회담이 좀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시기에 지금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현대차, LG, 그리고 롯데나 하나, OCI 등 지금 국내 기업인들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금 미중 지금 기술 패권 경쟁 국면에서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국 주도의 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지금 관련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지금 한국 및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이 세액 공제나 그리고 각종 보호 무역 그리고 구제 완화 등을 위해서 지금 구제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방한을 하면서 지금 기술주 위주의 지금 기업들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 중심의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하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은 판단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미증시의 영향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전일 세계 1위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이 공급 차질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비의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리드 타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고객사들의 주문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24년까지 주문을 받고 있고 이 모두를 장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토록 수요가 좋아도 생산 차질이나 그리고 인도 지연을 겪으면서 수요가 온전히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단기 전망은
가능성이 현재로서 조금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투자 심리도가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이 개선이 되고 이 꼬여버린 실마리가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 공급 개선이 되는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다시 동사의 이 전망을 밝게 보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다시 또 투자 심리도 역시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주가가 맞춰진다면 주간 기준으로는 1.3% 정도 코스피 상승을 그리는 건데요. 다만 추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는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미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불급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미증시 역시 그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이미 많은 악재와 스탠스를 꾸준히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흐름만 봐도 전일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증시 지수는 방어 견인을 잘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준 모습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필두로 보자면은 반발 매수 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고 지금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이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은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이 엔비디아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지금 과매도에 따른 반등이 지금 지속되는 점을 우호적이라고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 경제 봉쇄 완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의 소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 모드에 돌입했다는 점도 지금 투자 심리나 그리고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듯 보여지고 여기에 지금 달러와 역시 큰 폭 약세에 따라서 다음 주 역시 우선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인들의 수급 역시 긍정적이라는 점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현재 물가와 경기 전망에 대한 이 뉴스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미국이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의 지금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과 그리고 모멘텀이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듯 보여지고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도체나 또 자동차, 2차 전지 등 업종들의 모멘텀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감안하자면은 다음 주 국내 증시 역시 지금 기술주 위주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예, 다음 주 기술주,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슈 칼럼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슈 칼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2차 전지주, 특히나 이제 소재주 단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총 1, 2위에 모두 소재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4월 3, 4월 달만 해도 상당히 많이 역시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 예. 성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할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게 자꾸 할인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그 밸류에이션 하락 그 우려 때문에 4월 달까지는 계속 빠지다가 다시 최근에 굉장히 엊그제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가 7조 가까이 그 공급 계약 규모를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3, 4월 달의 그 부진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금리 상승 포인트라 두 번째는 역시나 아무래도 저가에 잘 산 기관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일부 기관들이라고 다 판 건 아니고요. 일부 기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됨에 따라 상당 부분 부진을 했고요. 당연히 지금 주가가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는 비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공장
봉쇄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인데 다시 이 부분도 생산 재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전이 여부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전이 여부는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판가 전이를 잘하고 있다. 이미 3월 달에 가격을 올렸고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에 넘어가는 그 추가 공급분에 대해서 다시 가격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최근의 약세 흐름에 따라 고점 대비 30% 빠진 거를 이미 일부 양극재 업체는 다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약세 원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리스크가 해소 과정 중에 있다. 해소 과정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는 큰 숫자를 기억을 다 하셔야 되는데요. 20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여전히 공급망 이슈, 그다음 원자재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5% 증가한 95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판매 한 9천만 대 중에 한 950만 대니까 이제 약 10% 정도 전 세계 비중으로도 한 10% 정도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꺾이지 않는 한 2차 전지 소재주는 여전히 유망하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3, 4월 달에 빠졌던 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요. 미국의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주가 뭐 최근에 많이 저조했는데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테슬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테슬라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1분기 실적만 해도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한 6% 정도 증가 18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익 같은 경우는 40% 정도 증가한 36억 달러로 분기 그 이익과 매출, 그다음에 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 평균 이익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예. 정말 잘 나올 때 7%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만약에 자동차 기업 관점에서만 접근해도 지금 이익률 19%가 나온다는 거는 완전 대단하군요. 압도적인 거든요. 예. 네, 엄청 압도적이라서 이익률 19% 나왔고 이 이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좋았다. 그러고 역시 그 출하량인데요. 최근 1분기 출하량이 31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그 뭐 공급망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출하량은 견조했다. 하지만 그 가장 가격에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1,000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700불대 초반까지 내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이슈, 그러니까 뭐 CEO 리스크. 네, CEO 리스크입니다. 예.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네 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본질적인 측면, 전기차 판매와 전기차의 성장성과는 무관하게 다른 적인 요인 때문에 빠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본질적인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원가 상승 우려인데 원가 상승은 15% 정도가 그 테슬라 전체 판매 가격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차량 가격을 계속 뭐 밥 먹듯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미 한 11% 정도 올렸는데 지금 5월 달에 가격을 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테슬라는 너무나 당연하게 판가에 지금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생산 비중이 확대되는 거에 따른 여전히 중국 공장 가동 우려는 있었지만 다시 그 기가 팩토리 상하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단가 인상되는 부분 외에 이 원자재 단 비용을 줄이려고 그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LFP 배터리가 그 출력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뭐 폭발의 위험도 낮고 그래서 LFP 배터리를 50% 넘게 그 테슬라도 채용을 함에 따라 원가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연간으로도 이미 지금 60% 넘게 매출 그리고 이익단에서도 50% 넘게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현재 가장 그
우려가 되는 이 중국 봉쇄 우려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으로도 2025년에 올해는 150만 대, 2025년까지 5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뭐 절반 이상, 지금 현재는 이미 절반이 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산량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량인데 판매량은 계속 지금 분기별 30만 대 이상에서 연간으로 150만 대 판매에 크게 그 판매 추이가 크게 꺾어지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주가는 상당히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은 그냥 꾸준히 늘어나서 한 1,200억 됐는데 영업 적자입니다. 지금 2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적자인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누적 예약 대수가 9만 대 정도로 지금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리비안도 전체 생산량 캐파는 한 2.5만 대를 예상하는데 이미 누적으로 9만 대 사전 예약 준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비안도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시드인데 루시드는 매출의 그 컨센서스를 한 20%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하고 있는데 6월 1일 날 벌써 이미 11%에서 13% 인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루시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리비안과 마찬가지로 판매량과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지급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은 전체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5%가 안 됩니다. 중국하고 유럽은 이미 10%가 넘어갔는데 네. 미국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 같이 지금 $700까지 빠진 30% 넘게 하락한 지금의 시점은 테슬라를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잖아요. 네. OTA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량용 그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에 다 집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앞으로 오를 자리가 전기차에 더 많다는 대한 말씀이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만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그 소프트웨어 측면은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많은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밑단에 있는 테슬라에만 지금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가 신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연관이 돼서 좋은 그 그러니까 지수 대비 양극재 업체 내에서도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테슬라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이제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2차 전지 소재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LNF의 주가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오는 등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수혜를 톡톡히 볼 거다라는 분석으로 소재주가 강하다는데 이쪽 섹터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있는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되게 차별화된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한 달 동안 짧게 말씀드리면 셀사는 한 달 평균 5% 정도 하락을 보여줬고요. 양극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이유는 그 밑단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다른 양극재 그러니까 LNF 에코프로미엠을 제외한 양극재 업체들도 포스코 케미칼 포함해서 같이 다 올랐습니다. 평균 7%의 상승을 보여줬고 음극재가 평균 3%, 분리막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동박이 0.7% 이런 수준에 보면 전체적인 그 밑단 기업들까지 다 끌고 가는 거는 양극재가 좀 유일한 것 같고요. 양극재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말씀 주신 대로 LNF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2위였는데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지금 9조 가까이 지금 시가총액 2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빔이 지금도 오늘 한 3% 넘게 상승이 나면서 11조대 시총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위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 관심은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양극재 업체 외에도 음극재와 전해액 쪽으로 기관은 파는데 기관 파는 물량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뭐 보니까 주간 단위로 연속으로 계속 7일, 10일 길게 좋은 종목들은 1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기관 차익 실현 매물을 외국인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도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2차 전지 업체 중에
양극재 못지않게 좀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동박입니다. 동박은 얇은 구리방인데요. 네.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요. 이 동박을 글로벌적으로 생산 가능하면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중국하고 일부 업체, 그러니까 일부 글로벌 업체 빼고는 이 국내 3사가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3사라고 치면 일진 머티리얼즈, SKC,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순수하게 이 전기차 이 동박의 포지션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SKC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IT 소재 쪽의 비중이 좀 높고요. 그래서 뭐 SKC 같은 경우는 화학도 비중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 동박업체를 투자하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스페인 현지 법인에 유럽을 공략해가지고 연간 10만 톤의 배터리용 동박 생산 증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가장 소재 업체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전기차 판매량 얼마나 꾸준한지, 두 번째가 증설입니다. 증설은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증설이 나오지 않고서는 천억 단위, 조 단위의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지 않고서는 증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SKC 못지않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증설, 유럽에서 증설을 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40% 넘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붙어서 저는 양극 종목인가요? 네네. 동박업체. 죄송합니다. 음극재가 아니고 이제 동박업체로 양극재 만약에 탑픽을 꼽자면 LNF고요. 예. LNF 못지않게 탑2로 꼽자면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업체를 좀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좀 네. 여쭤볼게요. 전기차 원료의 유한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또 수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인하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좀 비교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저는 수소에 더 관심이 많은데 수소는 일단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마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전기차는 일반 소형이라든지 자동차 위주고, 수소차는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든 대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압도적으로 판매 대수나 수량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소차는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그 핵심 소재를 만든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그 현대, 다만 이제 그 수소 관련된 회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계속 지원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이미 전기차는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차이가 있지만 수소차와 전기차를 둘 중에 지금 현재 당장 시점에서 보면 당연히 전기차가 매력적이지만 향후 긴 5년, 10년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수소차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수소 관련된 정부 정책이 안 나온다고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다시 한번 김준 대표님 모시고 이 수소차 네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그럼 자세히 여쭤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국내 투자자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호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에서 2차 전지 관련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뭐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예. 이런 이슈에 따라서 뭐 매매를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든이 반도체 웨이퍼 들고 이렇게 현지에서 공장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삼성전자 직접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워낙 국내 배터리 셀사랑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만큼 밸류체인이 잘 돼 있는 그 글로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계속 우리 미국 현지 와서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그다음 SK 그다음에 삼성 SDI 이미 미국 가서 많이 짓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지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양극재 업체나 그다음에 음극재 업체, 그리고 전에 업체는 미국의 현지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밑단까지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한 공시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잠재적인 대기 수요를 갖고 있다. 소재단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북미에서 이미 침투율이 낮고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유럽에 이어서 미국을 지금 집중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보다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소재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갖춰가면 좋을지 김지훈 대표의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